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기후 재앙 수준에 극한 후 정부는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국민 생명을 지키십시오. 어제부터 전국 각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지하차도 침수와 고립, 정전, 산사태 경보 격상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폭우는 과거의 통계나 기존 방제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후 재난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당국의 대응은 거하다 싶을 정도로 가감하고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재난 앞에서의 늑장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마을 방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험 지역 주민,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노약자와 고립 우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피 명령은 물론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긴급 강제 대피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위험 지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통제하고 선제적인 대피와 구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난 현장의 구조, 복구와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헌법 무시와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을 입자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결국 의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 여당이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취소 특검과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강조했지만 이는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의 권력을 오직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관행과 협치 정신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원내 절대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사위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삼권 분립을 뒤흔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며 날마다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 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입니까? 겉으로는 국민주권 개헌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의회 권력,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조정식 의장이 집중해야 할 일은 허황된 개헌 군불떼기가 아닙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한 상임위 독식과 일방적 폭주를 제어하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그 어떤 정당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그 어떤 정략적 개헌 시도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 주미대사 긴급 귀국이 증명한 한미 동맹 균열, 이게 이재명 정권이 자랑하던 외교 천재의 결말입니까? 광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일시 귀국해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외교안보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까지 총 출동한 이번 회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결국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미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정부 수뇌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미관계는 곳곳이 지뢰밭이고 적신호투성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팡 사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표적 규제로 인식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통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집행은 지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등으로 한미 간 이견도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발빠르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행보는 너무나도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풀어야 할 정부 인사들은 오히려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발언과 정보의 황당한 비무장지대 분할 관리 요구는 급기야 미국이 우리 군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전대미문의 안보 재앙으로 이어졌고 이 정보 단절은 아직까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벼랑 끝에 몰려 민생의 비명이 가득합니다. 경제가 흔들릴수록 외교와 안보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철진한 동맹파, 자주파 노선 다툼에만 매몰되어 국민을 안보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겉으로만 화기애애한 외교 성과를 연출하더니 뒤에서는 주미대사까지 급거 귀국시켜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점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외교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한미관계마저 흔들린다면 그 파국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맹목적인 지지자들 앞에서만 외교 천재 놀이를 하며 현실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그 대단한 천재적 역량이 존재하긴 한다면 당장 발의에 무너져가는 한미동맹부터 살려내십시오. 지금이 바로 대통령의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 정부 내 엇박자를 다잡고 무너진 한미 간의 신뢰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미 관계에 켜진 경고등마저 외면한 채 혈맹을 흔들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능한 외교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라는 평가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관 육아휴직 차단, 이재명 정권의 지시입니까? 비겁한 눈치 보기입니까? 행정부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참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을 감사했던 실무감사관이 신청한 적법한 육아휴직을 수살피 목적이라는 황당한 억측을 내세워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은 즉각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엄정한 감사를 벌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잔인한 표적 보복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감사원 수뇌부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휴직을 가로막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본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감사의 잣대를 과연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감사원이라면 더 이상 공직사회를 감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육아휴직 불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누구의 지시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초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잔인한 표적 보복입니다.